안녕하세요, 강한무석입니다. 오늘 이제 해축도 없고 NBA도 몇 경기 없어서 J리그 영상을 이렇게 올려볼까 합니다. 일단은 J리그 같은 경우 지금 J리그래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좀 휴일 기간이에요.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 뭐 쉰다고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일본도 이제 축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축구 열기나 이런 것들이 좀 식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당장 4월 말부터 해서 3, 4일 간격으로 지금 휴일 끝날 때까지, 그러니까 오늘 경기 이후에 또 3, 4일 경기 또 있어요. 3, 4일 이후에 J리그가 계속해서 이제 열리는 그런 그림이 있고, 아마 이변이 조금 많이 평소보다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또 일정도 빡빡한 데다가 어, 또 홈 팀의 또 강점 이런 것들을 또 고려했을 때 이변의 여지도 분명히 있는 그런 날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말씀 드리면서 분석을 들어가 보면은 나고야 대 교토상가 먼저 하겠습니다. 일단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이제 수비적인 그림이에요. 물론 지금 나고야가 엄청나게 많은 실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, 분명히 시즌 초반 같은 경우 매 경기 실점, 나고야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, 최근에서야 이제 주장인 마루야마, 지난 시즌 주장이었나? 아무튼 그건 확실하지 않는데 핵심 센터백 쪽에서 이제 복귀가 있어요. 근데 어쨌든 나고야도 센터백 중에 한 명을 도쿄로 보냈고, 후지 같은 애들은 어린 애들이고 좀 고전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복귀를 했고, 시즌 초반엔 4백을 썼습니다. 기본적으로 나고야 4-2-3을 많이 쓰잖아요. 최근에 이제 3백 3-1-4-2 형태로 이제 돌아선 이후로 1승 2무 1패, 이건 컵대회 시미즈전을 거뒀었고, 이 경기에서 2골을 실점했습니다. 이게 이와타 상대로 2골을 먹었는데, 한 골이 세트피스, 그리고 한 골이 굴절골. 4경기에서 2골 먹었는데 한 골 세트피스, 한 골 굴절골. 가시마 상대로도 이제 잘 5백으로 잘 막아내면서 무력했던 나고야고, 확실히 최근에서 나고야를 봤을 때는 수비력만큼은 지난 시즌 못지않은 그런 수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전술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리고 선수의 복귀 이런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, 교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를 좀 중요시하면서 역습이 상당히 빠른 팀이에요. 앞선에 이제 우타카 이번 시즌 굉장하잖아요. 나이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모르겠는데, 빠르고 또 위치 선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. 뭐 주워 먹는 골도 상당히 잘 먹고, 빠르기 때문에 역습의 과정에서도 잘 녹아 들어가는 모습이고, 수비적으로 이제 압박까지도 잘 성실히 해주는 핵심인데, 어쨌든 교토 같은 경우에도 측면 쪽에 빠른 공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고야가 5백, 어쨌든 나고야 같은 경우 이제 3-1-4-1을 쓰지만 약간 비대칭형이거든요. 왼쪽 비대칭형인데 뭐 약간 수비적으로 더 내려온다면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일단 언더가 먼저 보입니다. 교토가 많이 넣어도 교토 같은 공격력이 상당히 괜찮은데 많이 넣어야 한 골 수준으로 보고, 나고야가 어쨌든 수비는 돌아온 건 분명한데 공격 쪽에서의 의문은 있거든요. 의문감은 분명히 있다. 지난 시즌도 항상 그랬잖아요. 이겨도 1대0, 뭐 좀 다득점 나면 2대1, 진짜 크게 이기면 2대0, 뭐 이런 느낌이, 아니면 1대1 뭐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고야는 제가 볼 때 지난 시즌의 나고야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, 어쨌든 최근에 교토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나고야가 이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무승부의 1대1, 1대0, 오버가 나오면 2대1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,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 경기로 가시마 대 이와타. 가시마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 좀 이슈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출전 여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, 제가 적어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라인업을 지금 봐드리지 못하니까 나중에 한번 이렇게 라인업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. 일단 앞선의 공격 쪽의 핵심 스즈키 유마나 뭐 우에다, 이런 핵심 공격수들이 오늘 선발로 뛸 수 있느냐. 결국 스즈키 유마 같은 경우 이제 미드필더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가지고 앞선으로 찔러주는 패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거든요. 그걸 우에다가 좀 잘 받아 먹으면서 거의 뭐 별볼 일 없는 공격수였는데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피투카 이제 핵심 용병입니다. 핵심 미드필더가 사실 한 달 전쯤인가 이제 퇴장 당하고 물병 걷어차고, 또 동부가시아가 그런 거 예민하잖아요. 바로 징계 때려가지고 4경기 플러스 자체 징계, 가시마 자체 징계 2경기, 총 6경기를 결장했어요. 6경기 컵대회 포함해가지고 6경기 결장 후에 오늘 경기 복귀입니다. 근데 어쨌든
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선발로 뛸지 교체로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명단에 포함이 된다. 피투카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가시마는 더욱 무서울 예정이고, 얘는 이제 미드필더 중에 패스가 상당히 좋아요. 찔러주는 패스나 안정적인 패스나 다 잘해주는 선수고, 이 세 선수가 다 가동이 된다면은 이와타가 아무리 최근에 좀 이변을 많이 내고 있고 조금 최근에 좀 무섭긴 하잖아요. 이와타 상대했다면 야 이거 또 이와타 일 내는 거 아니야? 했다 귀신같이 이와타가 또 일 내고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왔었는데, 오늘 요 3인방이 선바로 만약에 뛰고 가시마고 홈인 부분, 또 휴일 매치기 때문에 관중, 물론 이제 J리그 같은 경우는 육성 응원이 안 돼요.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게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가시마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. 피토카 제발 나와라 하면서 가시마 승 이렇게 봅니다. 세 번째로 히로시마 대 가시와를 보면은 가시와가 최근에 안 좋아요. 그래서 이건 히로시마 일단 사이드로 봅니다. 그러니까 수비 쪽 가시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, 좋았던 팀들을 상대로는 사실 별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은 분명해 보입니다. 히로시마가 어쨌든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이나 뭐 득점에 있어서는 매 경기 득점을 뽑아내고 있고, 제 생각에 가시와가 잡았던 팀들을 봤을 때는 후쿠오카 솔직히 한 골 넣고 이길만 하잖아요. 누가 넣느냐 싸움이었던 걸 보이는데 가시와가 뭐 넣을 수도 있죠. 그리고 이와타 이때 당시엔 안 좋았고, 나고야 이때 마텐이 갔었어요. 세레소 안 좋았어요. 가와사키한테 졌고 교토한테 졌고 사간도스 3연패. 히로시마도 저 정도 사이즈를 보여줄 수 있는 괜찮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지금 가시와의 성적은 저는 조금 과대평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, 초반에 일정도 괜찮았고 잡을 만한 팀들을 좀 잘 잡았던 건 있어요. 가시와가. 야, 얘는 그래도 가시화가 잡을만 하지 않냐? 했을 땐 잡았거든요. 가시화가. 오늘 좀 빡세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히로시마 사이드를 일단은 보고 오바까지. 근데 뭐 오바 찍을 바에 승 찍는 게 저는 좀 더 낫겠다라는 마인드는 있습니다. 네 번째 경기 쇼난 대 시미즈 프렌 언더. 똥대 똥이어서 프렌 언더가 일단 정석이기도 하고요. 저는 이번 시즌 J리그 강등 1순위 쇼난으로 꼽습니다. 이미 사실 쇼나는 뭐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지는 해요. 한창 반짝했었을 때도 있습니다만 이미 그때 당시에는 뭐 쇼난이 조금 빠르게 뭐 외국의 좋은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반짝했었는데, 지금 J리그는 사실 좀 이 일본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뭐 메이지 슈슈 해가지고 일본 특인지 모르겠는데 해외 축구의 그런 전술들을 빠르게 들어. 벌써 일본은 막 우리나라 아직 그런 거 없잖아요. K리그. 근데 일본은 벌써 막 개겐 프레싱이나 뭐 그 독일 축구, 일본에 특히 독일에 일본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독일의 뭐 옛날에 뭐 도르트문트 뭐 클럽 감독 뭐 그런 식이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축구 자체는 선진적이에요. 수준 자체는 뭐 우리나라보다 강팀 같은 경우 살짝 높거나 뭐 그런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 팀들이 조금 겉멋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, 외국의 축구들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강한 압박과 그런 것들이 이제 쇼난이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좀 선전했다고 지난 시즌부터 근데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다. 강등 후보로 보고, 시미즈 같은 경우 어쨌든 잘 비비고 있고 잘 지지 않는 사이즈, 그런 측면에서 프렌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고, 언더는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. 2대1로 시미즈가 이길까봐. 어쨌든 다음 이제 사간도스 대 세레소 오사카로 들어가면은 세레소 오사카는 요즘 너무 안 좋아요 사실. 근데 이게 헤베는 세레소 쪽으로 좀 빠지거든요. 아무래도 세레소가 원정에서 아직까지 무패인 부분,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사간도스 쪽으로 봅니다. 저는 일단 사간도스 사이드로 보고, 무승부 가능성은 뭐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사간도스 쪽으로 일단은 보고, 세레소의 문제점은 용병이 없어요. 용병이 공격 쪽에.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J리그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중국 리그도 그렇고 결국에 용병이 앞선에서 다 해먹거든요. 최근에 뭐 잘하고 있는 팀들 다 앞선에서 용병이 골을 넣어주고 있는, 교토상가 2부에서 올랐죠. 우타카 득점 1위 용병. 근데 세르는 용병이 없어. 타가트 야심차게 수원에서 데려갔는데 개 망했고요. 브루노 멘데스 그나마 제가 볼 때 멀쩡해 보이는데 잘 안 쓰고요. 패트릭 잘 안 써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토나 뭐 야마다 키타노 뭐 이런 애들을 쓰는데, 얘 2004년생인데 한 20분씩 떠요. 매경기 10분 20분씩. 팀이 잘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. 그나마 원정에서 잡았던 팀들을 이렇게 보자면은 세레소 역시도 사실 원정에서 강했다고
사실 뭐 잘했으니까 강한 건 맞는데 잡은 팀들이 그래도 시미즈, 고베, 가와사키 저때 당시 좀 가와사키 좀 많이 안 풀렸던 경기여서 저것까지 뭐 감안한다면은 그리고 후쿠오카랑 비겼고 요코마리 시즌 초반에 안 좋았고 비겼고 홈에서 교토상가 이번 시즌 좋잖아요. 비겼고 도쿄 1대0 졌고 삿포로 가시와 가시마한테 3대0 졌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게 원정에서 강하다고 보기에는 그냥 원정 일정이 좀 좋았어요.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아다리가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경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아직까지는 경기 숫자가 10경기 남짓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원정에서 강하다라고 보는 부분은 조금 잘 모르겠긴 하다. 근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원정에서 강하긴 합니다만 사안더스가 최근에 보여준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서나 앞선의 압박 이런 부분을 세레소가 감당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세레소가 이런 자원으로 사안더스를 상대로 2골 이상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봤을 때는 저는 많이 뽑아야 한 골이지 않을까 싶고 사안더스가 최근에 또 앞선의 자원들이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. 2골 이상을 그대로 기대해 볼 수는 있다. 사안더스 승을 봅니다. 잠시만요.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물 좀 마시고 있습니다. 아, 마지막 경기 이제 후쿠오카 대 도쿄인데 이거는 일단은 언더를 찍는 게 맞겠죠, 여러분들? 도쿄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시즌에 수비 쪽이 문제였다면은 이번 시즌 공격 라인은 뭐 대체로 비슷하게 가주면서 수비 쪽에 뭐 나고야에 있던 놈이나 뭐 이렇게 수비 쪽의 자원들을 영입했고 실제로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. 실점을 잘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도쿄는 이제 화력 이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단단히 좀 잘 지키면서 한 골, 2골 싸움으로 가는 그런 느낌의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후쿠오카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수비하다가 역습 때려서 뽀록골로 이기거나 비기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일단은 저득점이 먼저 예상이 되고요. 승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쿄가 상당히 높은 정배를 받았어요. 근데 도쿄 같은 경우 로테이션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돌리거든요. 많이 안 돌리고 오늘 제 생각에 도쿄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지난 경기 홈 간바 오사카와 이제 또 경기가 있었고 2대0으로 이겼잖아요. 그리고 또 5월 8일에 사간도스랑 또 홈에서 붙어요. 근데 어쨌든 빡빡한 일정에서 도쿄 같은 경우는 사실 로테이션에서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팀은 아니에요. 다른 팀들에 비해서.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후쿠오카전에 어쨌든 이게 또 휴일 관련해 가지고 홈 관중 유치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있는 매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홈 경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오늘 경우에 라인업을 혹시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아 보이고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최근에 후쿠오카의 수비적인 부분 또 홈에서 열리는 부분과 지난 경기 어쨌든 잡으면서 또 분위기 반전 개인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0대0 무승부나 1대1 무승부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후쿠오카 프렌 쪽 이렇게 보고 싶네요. 어쨌든 오늘 J리그 분석은 여기까지고 이제 점점 해축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. 분데스리가도 이제 몇 경기 안 남았고 다른 리그들도 이제 한 중순 말 5월 말쯤에 끝나니까 제가 앞으로는 이제 J리그 분석이나 5월 중순 말부터는 아마 MLS 분석도 이렇게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. K리그는 오늘 좀 어려워서 뺐어요. 안산, 경남, 아산, 안양 제 생각에는 어디가 이겨도 전혀 안 이상해요. 그래가지고 그냥 분석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.